앞 강의에 연속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이 최소 파장, 즉 에너지가 가장 높은 X선. 이거는 뭐냐면 주어진 관전압에 대해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X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주어진 관전압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의 X선의 파장. 자, 이 파장이 일반적으로 최단 파장의 약 1.3에서 1.5배 정도 부근에서 제일 많은 X선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 파장의 1.3에서 1.5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여기구나. 발생하는 X선의 총 에너지. 그냥 X선의 양으로 생각하면 되기도 하고, 뭐 여기서는 발생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여기서 I는 이 전류 I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소문자 I가 전류 I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생한 X선의 총 에너지는 KV 제곱 I 곱하기 Z인데 총 에너지는 여기 관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서 K는 상수, V는 관전압, I는 관전류, G는 타격 물질의 원자번호,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특성 X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속전자와 원자의 궤도전자의 충돌로 인해 궤도전자가 방출이 되고, 이 비어있는 궤도에 바깥쪽 궤도전자가 이동해서 안쪽 궤도를 채우게 되죠. 이렇게 밖에 있는 전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안쪽 궤도를 채우게 되는데, 그때 각 궤도 간의 에너지 차만큼의 에너지를 X선으로 방출, 이렇게 얘가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에너지가, 얘가 바로 특성 X선이에요. 얘는 물질마다 그 에너지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궤도 간, 이 궤도하고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뭐 세 번째 궤도, 원자 번호가 높다면 궤도가 쭉쭉 늘어나겠죠. 각각의 궤도 간 에너지 차이도 다를 뿐더러 물질마다 이 궤도 간 에너지 차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재 그 테이블에 보면은 물질별 에너지 차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X선의 발생 효율. 여러분들이 이제 X선관의 동작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긴 하겠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X선관은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서 우리가 X선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 발생된 X선의 양이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한 에너지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자, 발생한 X선의 총 에너지와 소비된 전자들의 총 에너지 비를 이제 X선의 발생 효율이라고 하고, 전자의 총 에너지는 관전압하고 관전류. 자,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파워. VI. 그 다음에 X선의 총 에너지는 앞에 식에서 봤듯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럼 발생 효율은 X선을 만들기 위해 공급한 전기, 전력하고 그 다음에 X선 총 에너지의 비율로 표현이 돼요. 그럼 이 식에서 보면 KVG니까, 자, 관전압에 따라서도 효율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타겟의 원자 번호에 따라서도 효율이 결정이 돼요. 결국 이제 발생 효율은 관전압과 타겟의 원자 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텅스텐 타겟의 경우 발생 효율이 60kb에서는 0.5%, 그다음 100kb에서는 약 0.8%.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X선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한 전력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X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에너지는 어떻게 됐느냐? 다 대부분이 에너지는 열의 형태로 소모되어 타겟 물질, 즉 양극의 온도를 증가시켜요. 양극 온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강의에서 많이 다룰 거예요. 자, 액선 장치의 기본 회로를 보면, 자, 액선관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액선관. 이 그림은 액선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액선관에서 액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뭐죠? 필라멘트에 가해주는 전압과 음극과 양극 사이의 고전압.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액선관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필라멘트에 가해주는 전원과 이제 음극과 양극 사이에 가해주는 고전압 전원,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전압 회로가 필요한데, 고전압 회로는 고전압 변압기와 고전압 회로 구성을 위한 전기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양극 관전압을 구성할 때 보면은 관전압을 직류와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류회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류회로도 아직 익숙치 않겠지만, 정류회로란 용어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류전압을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정류회로라고 해요. 정류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회로를 얘기할 땐 정류회로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자기는 뭐냐면 셀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셀프란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액선관의 특징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지, 전자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극에는 전자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전자는 반드시 음극에서 양극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전자가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 전자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정류회로라는 거는 액선관 자체가 정류 기능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단상 전파 정류회로는 뭐냐면 이 정류회로인데, 단상 전파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일반적인 교류, 이런 교류가 있죠. 이런 교류에서, 자, 이런 교류를 이용해서 이제 액선관을 동작시키는데, 자, 이런 교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이런 교류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양의 전압과 음의 전압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항상 양의 전압만 존재하죠. 이렇게 양의 전압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과 음으로 구성된 전기 신호를 보통 이제 교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형성된 거를 이제 정류된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직류랑은 좀 다른 형태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정류회로라는 것들은 이렇게 교류 전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회로를 정류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상 전파 정류회로는 정류기 4개를 이용하여 교류 전압을 직류 전파 정류가 되도록 설계한다, 이건데, 자, 정류기 4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원회로에서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교류 전압을 직류 전파 정류가 되도록 한다. 그럼, 자, 이런 교류 전압을 이런 정류된 전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단상 전파 정류회로예요. 자, 이 정류파의 시료치는 0.707. 시료치는 시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형률은 1.11, 파고율은 1.41. 여기서 파형률은 뭐냐면은 교류 파형에서 시료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비정연파의 파형을 나타내고 파형 평활도를 나타냅니다. 얘는 파고율은 교류 파형에서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눈 값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우개 그림이 어느 건지 몰라서 이거는 그냥 놔두고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전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류 전압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아넣은 게 뭐냐면 전파 정류예요. 물론 이제 자, 이런 교류 전압 여기서 노란 부분만 남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교류 전압 이 플러스 축과 마이너스 축 중에 플러스 축만 이렇게 살려놓는 거 얘를 반파 정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둘 다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류회로를 전파 정류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래 그림은 삼상을 나타내는 거고, 이 아래 그림도 마찬가지로 삼상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원회로에서 따로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워야 되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우선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이게 지우개일까? 지우개 아닌데? 지우개다. 오케이. 자, 이 그림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쪽에 이제 고전압 발생 장치 쪽에서 다 배울 내용이에요. 이 그림은 앞에 그림에서 이런 그림과 다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뭐 세모 형태도 있고 Y자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고전압 발생 장치 중에 하나는 축전기 방전식 고전압 회로도 있는데, 이것들도 나중에 다 한꺼번에 다 다룰 거예요. 뒤쪽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쉽지 않아 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잘 해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 외에 앞에서 봤던 이제 정류회로 방식은 그 교류 전원의 주파수가 그대로 반영이 된 정류 방식인데, 인버터식 액성 고전압 발생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교류 전원의 주파수가 이 장치를 통하면은 다른 주파수에 전원이 돼요. 다른 주파수에 전원이 돼서 그 전원을 다른 주파수의 전원을 이용해서 관전압을 형성할 수 있는, 즉 고전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정류 장치예요. 고전압 발생 장치예요. 교류 전원을 직류로 변환하고 주파수 변환 발진기에서 수십에서 수백 kHz의 고주파로 변환한 다음에 고압 변압기에서 승합하고, 그 이후에 정류에서 직류에 가까운 액성
파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하면 고전압 변압기를 소형화할 수 있고 재현성, 단시간 특성이 우수하고 전원 설비 축소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나중에 다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열뇌로는 뭐냐 하면은 열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라멘트를 가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열뇌로에서는 뭘 하냐면 그 필라멘트에 공급하는 전원. 자, 여기 아래쪽 여기가 필라멘트에 공급하는 전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필라멘트가 있고 여기가 필라멘트고, 그럼 가열회로는 뭐냐? 이 필라멘트에 공급해주는 전원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변 변압기를 이용하고 관전류 조절을 위한 가감 저항기가 필요하고 가열전압 안정기 각종 보상회로, 이에 대한 내용들도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얘를 어떻게 다시 만들지? 자, 의료용 액선 장치의 구성을 보면은 이쪽은 쭉 내용을 읽어볼게요. 한국산업규격 KSA 4021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얘는 199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액선 발생 장치, 의료용 액선 장치의 구성으로 액선 발생 장치, 액선 영상 장치 및 관련 기기와 이들 부속품을 총칭하여 액선 장치라고 함. 이렇게 되어 있죠. 액선 발생 장치는 X선원 장치, 액선 고전압 장치와 이들 부속품의 조합으로 정의되어 있고, X선원 장치는 액선관을 수용하는 방호용 관용기, 조사장 한정기, 이게 그 콜리메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액선 고전압 장치는 액선관에 공급하는 전기에너지 발생과 제어의 모든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고전압 발생 장치와 액선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액선 기계 장치는 액선 투시 촬영대, 액선 촬영대, X선관과 테이블을 지지하는 장치, 액선 치료대 등의 총칭을 나타내는 거고, 액선 영상 장치는 액선 영상을 관찰 또는 기록하는 장치 및 기구의 총칭으로 뭐 필름이나 이제 액선 영상 검출 장치 이런 걸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액선용 TV, 이미지 인텐시파이, 액선 간접 촬영용 카메라, 카세트 체인저, 필름 체인저, 액선 영상 촬영기, 액선 필름 카세트 등, 이와 관련해서 액선 장치와 관련돼서 관련된 기기까지도 포함해요. 액선 장치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단 또는 치료에 쓰이는 모든 기기를 나타내고, 액선 필름 현상용 자동 현상기, 형광판, 증감지 필름, 액선 필름 탱크, 액선 필름 체인저, 비디오 레코더, 압박통, 암 수능용 안경, 관찰기, 방호용품, 조영제 주입장치, 카세트 체인저, 박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의료용 액선 장치의 구성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쪽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거의 사용하는 게 없죠. 그 다음 진단용 고전압 장치의 종류와 전격을 보면은 액선 고전압 장치, 인버터식 변압기식, 액선 고전압 장치는 인버터식도 있고 변압기식도 있고 콘덴서식도 있어요. 인버터식과 변압기식, 얘는 전원의 종류, 용도, 공칭, 최고 전격 관전압, 공칭 최대 관전류 또는 관전류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전격이라는 거 있죠. 전격. 이게 그 장치의 이제 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콘덴서식에서는 최고 전격 관전압 및 공칭 촬영용 콘덴서 용량으로 표현이 되고,
자, 여기 전격 봐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전격 관전압.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전격 관전압. 결국은 그 한계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인버터식 액선 고전압 장치 변압경은 액선 촬영 시 액선 조사 에너지를 전원 설비로부터 공급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축적형은 촬영 시, 자, 얘는 전원 장치에서 이제 관전압이 공급된다는 얘기고, 에너지 축적형은 뭐냐면은, 자, 전지나 콘덴서, 즉, 이제, 충전된 장치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아서 액선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진단용 액선 발생기는 액선 발생기 및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고, 전격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한도, 단시간 전격과 장시간 전격이 있는데, 액선 장치의 경우는 그 액선 장치를 사용하는 시간 중에 극히 일부분의 시간만 X선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시간 전격이 매우 중요해요. 관전압은 파고치 kbp로 표현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액선 장치에서 관전압을 설정하잖아요. 그 관전압은 그 고전압 발생 장치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의 최고값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전압 발생 장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 파형이 만들어진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0V 지점이고, 고전압 발생 장치에서 이렇게 전압이 만들어진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관전압은 어떤 값을 얘기하냐면은, 제일 높은 값, 이 값. 이 값을 관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콘덴서식 액선 고전압 장치의 경우는 콘덴서 충전 전압에서 방전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뺀 나머지 전압을 나타내며, 콘덴서는 물론 이제 액선을 촬영하다 보면은 그 전압이 점점 낮아지는 특성을 가져요. 여러분들 그 보통 건전지 이걸 생각하면 사용하다 보면은 건전지가 점점 좀 약해지죠. 그런 그것처럼 전압이 점점 좀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전류는 액선관을 흐르는 양극 전류로서 평균치로 표시한다. 여기서 관전류는 평균치로 표시한다. 그렇죠? 관전압은 뭐죠? 최고값으로 표시한다. 콘덴서식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암페어 피크로 표시한다. 얘는 최고값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내용들을 강의를 듣게 됐는데, 보통은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4학년 학생들이니까 잘 알겠지만은 내가 칠판에 필요한 그림들을 다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환경이 뭐 이런 환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이 판사하거나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교재를 자세히 잘 읽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강의가 끝나는 1장의 경우는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정도로
편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고 교재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